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0.6%, 0.9%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171 종목,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가운데 코스피에는 경기 방업종군에 속하는 이런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한파와 더불어 올라왔죠. 그리고 최근 조정이 나왔었던 조선주 일부 순환매 도는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요. 반면 코스닥 놓고 보면 어제 급락이 나왔던 극장 체인이 올라오고 최근 조정이 나왔던 중국 소비주 외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타코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있는 이런 웹툰 쪽은 오히려 하락이 나오고 엔터 쪽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떨어지고 빠졌던 종목들은 올라오는 순환매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차이나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는 힘을 못 쓰죠. 아쉽게도 2차 전지를 비롯한 반도체, 특히나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이쪽이 특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4분기가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질 거다.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낮아질 거다. 하이닉스는 분기 단으로 1조 원씩 넘게 손실을 본다고 하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주들은 힘을 못 쓰고 그 빈자리를 현재 차이나 모멘텀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왔던 제약 바이오 내에서 최근에 감기약, 항생제, 코로나, mRNA, 신약 이런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극도 치고받는 장세,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고 있죠? 11월달 우리가 늘려놨었던 기술주들은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대로 홀딩 좀 뿌려놓고 있고요. 왜? 1월달에 CES 모멘텀도 있고 연초 1월 효과, 보통 이러면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에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오거든요. 한쪽에선 가져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최근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장 맞게끔 제약 바이오 일부, 그렇죠? 그리고 중국 소비주 컨텐츠 쪽이죠. 이쪽도 일부,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투 트랙으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올라오면 때려야죠. 두더지 잡기. 즉 지금은요, 두더지 잡기처럼 쫙 판 벌려놓고 종목들 벌려놓고 올라오면 때리는 거죠. 올라오면 더 사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시장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갇혀있는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종목장 흐름 나오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지수를 계속 상승으로 끌고 올라가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부재하고요.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종목장이다 보니까 올라오면 그냥 크게 미련두지 말고 더 욕심부리지 말고 좀 때려가는 대응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매매하기가 어렵죠. 지금 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11월 달에는 사실은 기술주가 어느 정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키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런 모습이 안 나와버렸죠. 오히려 기술주는 더 빠져버리고 중국 소비주 쪽, 차이나 모멘텀 있는 쪽, 12월 들어 제약 바이오 쪽, 이쪽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나 모멘텀과 제약 바이오 일부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11월 달에 미리 늘려놨던 기술주, 2차전지 대표, DDR5 관련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오히려 이쪽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치고받고 할 때 좀 올라오면 파는 전략으로서 좀 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좀 판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가지고 수익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11월부터 참 포트폴리오 운영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가운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말씀드렸던 극장체인 일부나 엔터나 유틸리티나 일부 중국 소비나 뭐 이러한 종목들만 좀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강했었던 뭐 이런 주요 종목들은 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치고 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또 봐야 될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봐야죠. 3대 주스 빠지는 가운데 나스닥이 3.2% 빠졌어요. NDF 여기 환율이 튀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표 부진,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상치보다 훨씬 못했죠. 전화보다 못하고. 즉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경제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FOMC에 이어서 ECB, BOE 각각 빅스텝 단행한 가운데 갈 길이 멀다, 매파적인 스탠스, 경기 침체 24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는 인플레 피크아웃 되는 거 다 인지하고 있고요. 패드 긴축 완화 확실하게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경기 침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경제지표 부진, 경기 침체 우려. 사실 FOMC 전후에서 시장 변곡점이 나오길 바랬지만 FOMC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하락하고 있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보수적으로 임하는 게 낫고, 테마주, 종목장 뭐 이런 쪽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지어가지고 이쪽에 맞게끔 한쪽에서 대응하고,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은 지켜보고 하는 전략으로 지금 투트랙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 웹툰 웹소설, 원전 쪽은 튀르키예, 굿터키죠. 40조 원 규모 원전 협력 논의가 되는 거고, 내년 타당성 조사니까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최소 2024년은 넘어가야 됩니다. 기대감인 거죠. 통신 장비, 방산, 오너 리스크 등등등 재미없는 장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무려 5%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반도체를 중심으로 워낙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지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타임, 시간이라는 얘기죠. 증시에서 시간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시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주봉으로 바라볼 거냐, 일봉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뭐 3분이나 5분 봉 바라볼 거냐. 3분이나 5분 바라보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거죠. 혹은 스캘핑 하시는 거죠. 오늘 사서 내일 팔던지, 오늘 사서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던지. 일봉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오늘 사서 스윙으로 뭐 일주일 후에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뭐 2, 3주 후에 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거고, 주봉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최소한 이런 것들을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파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이나 가치를 보고 사가지고 최소한 2, 3개월, 몇 개월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타임, 시계, 어떤 시계를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 현 시점, 시세의 순환과 흐름. 제가 주로 바라보는 건 일단 큰 틀에서는 일단 주봉,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세의 순환, 그 흐름 속에서 프랙탈, 자기 유사성이라는 얘기죠.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흐름. 즉, 현 시점,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섹터, 테마 이런 부분 점검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는 거죠. 어떻게?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실리는지 점검을 해보자. 계속 우리가 하락에서 계속 걸리는 쪽이 이쪽이었죠. 반도체나 IT 플랫폼이나 2차 전지나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은 패스하는 게 좋겠구나. 그 빈자리를 어디가 채워가고 있죠? 완전한 종목장,
보세요. 거래대금 2위가 일동제약입니다. 코로나, 핑거스토리, 웹툰 웹소설, 웹툰 웹소설. 그렇죠. 대성창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도 테마로 올라왔죠. 연속성 없기 때문에 음영 처리는 안 해놨고 아직. 지금 보시면 웹툰 웹소설, 코로나, 그리고 중국, mRNA,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안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 결국 이쪽도 코로나 쪽으로 바라봤었지만 이제는 항암제와의 병행 투여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더나, mRNA, SCM 생명과학, 중앙 DNM 같은 제약 바이오 내에서 순환매, 그리고 중앙 DNM은 관리 종목, 개별적인 흐름. 보시면 뭐죠?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 웹툰 웹소설 쪽, 제약 바이오 쪽,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반도체, 2차 전지, 주요 플랫폼, 금융 다 빠지고 있고 안전한 종목장. 그러면 우리가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아, 종목장이구나.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땡큐 하면서 팔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주요 종목들은 하락하는 장애에 있구나. 이를 통해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시장 포인트가 내는 경기 침체니까 이에 따른 우려감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만 각계전 대항상으로 치고받고 있구나. 최근 테마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FMC 변곡점을 기대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구나. 그럼 시장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환율 체크하고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올라오면 때려야겠구나. 하는 부분으로서 두더지 잡기 좀 임하고 있습니다. 자, 쭉 체크를 해드렸고 올려주신 질문들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방산 섹터 전망은 어떨까요? 방산은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좀 최근에는 실적보다도 이런 정책 쪽, 이런 쪽으로 부각이 받고 있고 최근 없던 게 새로 생기고 있죠. 국내 내수에 머물던 게 폴란드 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뉴스 올라가야 될 자리에 최근에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한국 항공우주 쉬어가는 모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 즉 지금 지수도 쉬어가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추세 흐름이 꺾였다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쉬어가는 모습이죠. 업황이 안 좋고 흐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상승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섹터 전망 저는 좋게 봅니다. 결국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이고 수출 없던 물꼬가 새로 터졌죠. 근데 그런 기대감 반영해가지고 가파르게 끌어올려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익실현 나오고 재상승하고 차익실현 나오고 그러면서 정책적인 모멘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고 어디 수출할 거야 이러면 한 번씩 튀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폴란드 수출한 다음에 폴란드 모기지, 부채 이런 것들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긴 한데요. 좋긴 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핫하게 반영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길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현대 로템 이러한 종목들 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좋긴 한데요. 상징적인 대표적인 대장주이긴 한데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쪽이나 현대 로템 이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19만원 초반에서 비중을 좀 줄여놨다. 그날로 재진입 가능할지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박스에서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죠. 이중저점 목선
돌파한 이후에 갭으로서 돌파해버렸죠. 그리고 고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에서 치고받는 모습. 저는 오늘도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중이 20% 30% 넘어가면 안 돼요. 20% 지금 현재 이쪽은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비중은 최대 한 10%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0% 비중에서 치고받는 가운데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낙폭 과대 컨셉으로 네이버 이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커버리죠. 어제도 5%씩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고받는 대응으로서 지켜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종목 비중을 다 동일하게 가져왔다. 이제 많아졌다. 어느 쪽에 힘을 실으면 좋을지 코멘트. 지금은요. 지수를 보세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2130에서 2500까지 올라온 이후에 횡보하다가 전저점 2400선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져 버렸죠.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쌍봉 기록한 다음에 목선을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이제 좀 줄여나가는 게 좋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어디에 힘을 주고 이러기보다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남겨두고 좀 섹터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쭉 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뿌려놓고 최근 2500에서 2346 약 150포인트 빠졌으니까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두더지처럼 올라오면 때리고 하는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디 쪽에 힘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섹터 대표적인 종목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뿌려놓고요. 올라오면 때리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해야지 주도 섹터가 나와가지고 시장 끌어올라갈 때 이때는 2차전지였었죠. 그죠? 시장을 끌고 올라갔을 때처럼 어느 한쪽의 주도 섹터로서 주도주 매매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고 그런 장은 아닙니다. 즉 지금 힘을 주지 말자. 오히려 힘을 빼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힘 빼고 쭉 뿌려놓고 기다리고 올라오면 이게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는 것보다 올라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때리고 또 다른 쪽도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자라고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은 그래도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부세 중과 폐지, 금투세 2년 유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금투세 2년 유예.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그죠?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강한 반발에 한 발짝 물러섰다. 금투세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2주택자 이쪽도 추가적으로 이제 종부세 중과했던 부분 폐지 그리고 과세 기준도 12억 1주택자 상향 3주택자 최고세율도 1%포인트 인하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되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현행 10억인데 이 부분을 30억, 50억, 100억 이 중에서 100억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닐 것 같고 30억, 50억 아니면 10억 현행 유지 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 중간에 한 30억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10억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현재 1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주주 기준. 그런데 올해 12월 30일은 납폐일이니까요. 이제 2주일도 안 남은 거죠. 거래일로 따지면 5거래일, 4거래일, 그리고 30일 납폐일 감안하면 올해 12월 29일자 기준으로 배당 이런 부분도 지금 확정이 되는 거고 대주주 기준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27일 매매 감안하면 5일, 이틀, 한 7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실거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막판 시장이 흔들릴 때 배당주, 그죠? 고배당주 뭐 이런 부분만 쳐보더라도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주주 걸리시는 분들은 관련되어서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고배당주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고 뉴스 이쪽도 배당주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5% 이상 고배당주 매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12월 14일 리포트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선별적 고배당주 접근 필요. 즉 실적 늘어나면서 배당 잘 나오는 쪽 이쪽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배당 줬던 친구들 점검을 하자는 거죠. 배당주 19시간주 나왔던 부분. 그러면서 뭐 종목들 금융주도 나오고 그죠?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매수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30일 납페일이니까 28일 27일 30일이죠. 그쵸? 이쪽이 납페일이라고 하더라도 30일자 기준 12월 30일 1일자 기준이니까 28일까지 사야 되고 29일 배당나 이런 부분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주 PF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 배당으로서 지금 사기에는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증권주도 마찬가지. 자, 쭉 한번 점검을 해봤고 시장 재미없는 가운데 다들 기운이 이렇게 식은데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차리시고 그리고 우리 다가올 새해에는 꼭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재정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